제 리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임영웅 씨의 노래에 감탄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나, 성대를 왜 이렇게 갈아 끼울 수가 있나 감탄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 임영웅 씨가 부른 사내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요즘 연예계에서 또 음악계에서 임영웅 씨의 상암 콘서트를 앞두고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저는 임영웅 씨를 너무나 응원하는 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음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도 임영웅 씨의 상암 콘서트는 정말 많은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곡을 선보이게 될지, 두 번째는 정규 앨범을 선보이게 될지, 미니 앨범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앵콜 콘서트이긴 하나 전혀 다른 콘서트로, 새로운 콘서트로 선보이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대중들이 관심 폭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이보컬이 오늘 사내라는 곡을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도 임영웅 씨는 인기가 많을까,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임영웅 씨가 선보이는 정말 매력적인 사내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트롯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임영웅 씨 덕분에 트롯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 트롯만 들어요.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고 트롯 가수의 꿈을 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임영웅 씨처럼 되지는 못하죠. 아니 10분의 1만큼도 되지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임영웅 씨에 관한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는 전통 트롯도 너무나 잘하지만 이 믹스하는 것을 너무나 잘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의 트롯을 들으면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트롯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장르처럼 세련되게 촌스럽지 않게 들려온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특징 덕분에 임영웅 씨의 트롯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아니 사내를 부르는데 인트로에서 기타리스트가 나와서 저렇게 독주로 막 선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 집중을 시키는 힘이 세진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트로트 가수,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이전에 트롯 가수들의 콘서트를 생각해보자면 이러한 시도는 그닥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공감되시죠? 그런데 미스터 트롯 1세대의 등장으로 트롯이 너무나 세련되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려요. 그 중심에는 임영웅 씨가 서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좋은 곡, 우리에게 익숙한 곡을 새롭게 들리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이러니 듣기에는 너무 편하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새롭고 세련되기 때문에 즐기기에는 충분하다. 이러한 감동이 오니까 우리가 영웅 시대가 된 게 아닐까요?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라고 이제 도입부가 탁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표정에서부터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사실 이때는 여러분 2021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임영웅 씨가 더 성장하게 되는데 21년도에 임영웅 씨도 너무나 훌륭했어요. 아니 이것도 너무나 훌륭한데 지금은 여러분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그러한 가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가수들의 과정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즐기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분석하면서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가진 것은 없어도 기굴하진 않았다. 가진 것은 없어도 기굴하진 않았다. 자
보세요. 비굴하진 않았다 할 때 느낌이 여러분 뭔가 진득하면서 트롯을 제대로 표현해주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올드하지 않은 그 무언가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임영웅 씨가 무명 때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장윤정 씨의 눈에 띄었던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는 알았던 거죠. 트롯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인물들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트롯을 선보이는데 야, 이게 뭐지?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좋은데 내가 키우고 싶다. 이러한 말까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갑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말도 빈말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임영웅 씨가 영웅이 돼서 혜성처럼 등장해버렸습니다. 때론 사랑에 빠져 들댄 적 있지만 때론 사랑에 빠져 들댄 적 있지만 아니, 때론 사랑에 빠져 하는데 관객석에 앉아 계신 영웅시대분이 너무나 행복해하세요. 참 너무나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임영웅 씨하고 밥 한 번도 먹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어떤 가수가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요? 임영웅 씨는 우리의 이름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또 우리 팬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아티스트죠. 그런데도 임영웅 씨는 한 분 한 분 기억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임영웅 씨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의상을 입었었는지, 어떤 무대에서는 어떤 노래를 또 불렀는지, 이날 컨디션은 어땠는지, 무대 구성은 어땠는지 속속히 다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이거 참 손꼽아도 없는데 임영웅 씨를 향한 응원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하게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입술 한 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입술 한 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여러분 보세요.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니까 저 자막이 없어도 우리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임영웅 씨의 노래는 자막이 없어도 가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노래는 메시지 전달이 핵심이에요. 노래를 하는데 대중들이 가사를 못 알아듣는다? 이건 여러분 좀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또 이것이 다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르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임영웅 씨가 부르는 트롯이라든지 발라드, 이러한 장르들은 가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힙합이라든지 아이돌 장르의 노래는 여러분 뭔가 개성있게 발음을 억지로 뭉개트리고 흥얼거리는 느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장르에서 오는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G드래곤 씨를 보게 되면 발음이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이 나죠.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노래는 어떤가요? 정확하게 들리죠. 이것은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장르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수들이 트롯을 부를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교과서답게 노래를 불러줘야 되고, 또 다른 장르는 그 장르에 맞게 창법을, 발음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이 장르에서 오는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내를 부를 때는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또 하죠. 그런데 팝송 부를 때 보세요. 묵음이 되고 장음이 되는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Why not take all of me? Can't you see? 장르에서 오는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 쉽게 부르는 것 보세요. 긴가 긴가 하면서 할 때 소리를 툭 던져주는데 여러분 저거 한번 지금 따라해보세요. 대부분 성대 갈라지고 음정 다 플랫되면서 이상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긴가 긴가 하면서 할 때 소리의 호흡을 보내주지 않으면 소리는 플랫이 되거나 샵이 되거나 음정이 어쨌든 흔들릴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임영웅 씨는 저런 부분들을 상당히 쉽게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임영웅 씨의 노력입니다. 임영웅 씨가 대학에 다니면서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임영웅 씨는 시간을 쪼개면서 연습을 했을 거예요. 물론 임영웅 씨는 타고난 천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임영웅 씨는 노력하는 천재예요. 생각하는 천재라는 거죠. 이번에 상암 콘서트를 보자고요. 상암 콘서트에서 좌석 배치도만 봐도요. 임영웅 씨가 얼마나 이 음악에 대해서 콘서트에 대해서 아티스트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임영웅 씨의 다 노력이다, 고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임영웅 씨의 작품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설마 설마 하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 이런 부분도 발성적으로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사내를 부를 때는 비브라토를 마지막에 넣어요. 그러니까 음가를 끌어줄 때는 비브라토 없이 쫙 끌어주다가 끝에만 살짝살짝 넣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비브라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브라토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제가 그간 몇 년 동안이나 분석하면서 본 모습은 너무나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리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임영웅 씨의 노래에 감탄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나, 성대를 왜 이렇게 갈아 끼울 수가 있나 감탄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부를 때는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테크닉적인 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임영웅 씨가 아무리 이렇게 노래를 잘해도요 테크닉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임영웅 씨는 매번 무대마다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테크니컬하게 사람들에게 감탄을 막 이렇게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번 반복되면 우리가 감동을 받나요? 처음 한두 번은 감동을 받을 겁니다. 놀라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질리게 되겠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매번 새로운 걸 도전을 하죠. 폴라로이드, 런던보이, Do or Die, 또 아비앙또 이런 곡들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면서 감탄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그러한 아티스트로 더욱더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을 믿었다 모든 친구여 믿었다 모든 친구여 믿었다. 임영웅 씨의 인상 좋은 것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임영웅 씨의 소식들을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업로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의 소식을 보면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또 활동도 할 수 있겠다. 또 이러한 소식들이 있구나. 또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선한 일도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앞두고 2집 앨범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예상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들이 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임영웅 씨 부담되게 왜 이렇게 추측성 말들을 하냐, 아직 공지사항도 없지 않았냐, 이런 댓글들로 걱정스러운 이렇게 댓글들을 남기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팬 생활의 일부입니다. 불편하신 분들도 그것도 팬 생활의
일부분이겠고, 또 임영웅 씨의 앨범을 하루하루 기다리시는 분도 그것 또한 재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이런 게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영웅 씨를 더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 아니, 잘 보세요. 사내라는 곡은 악보를 보게 되면 음정이 여러분 정말 별게 없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가면서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고음이 막 나와서 화려한 곡도 아니고, 또 음악이 막 변조되면서 그렇게 막 몰아치는 기분을 주는 그런 곡도 아닙니다. 그저 사내답게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느낌의 곡이 사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인 이해도가 낮은 아티스트들은 사내라는 곡을 임영웅 씨만큼 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내를 부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임영웅 씨처럼 저렇게 살랑살랑 노래를 부르는데 지루한 거 하나도 없이 너무나 완벽한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무대 많이 서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조로운 곡을 부를 때는 저부터도 좀 지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보세요. 지루한 느낌이 전혀 없고, 보는 재미도 있고, 임영웅 씨 노래를 듣는 재미는 더 크고, 무대 구성과 저렇게 댄서분들의 케미도 너무나 좋고, 이러니까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 또한 상암 콘서트가 걱정됐다고 하잖아요. 상암에서 했는데 티켓팅이 다 안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다 오실 거죠? 이런 질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피켓팅이 돼서 여러분 취소표도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업적을 이뤄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수가 인기가 많으면 많았지 이렇게까지 많을 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수가 인기가 많았지 이렇게까지 많을 일이냐고요. 가수 콘서트 가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지금까지 없었던 가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겨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가수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광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 없었던 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이후에 가수들이 참 힘들 겁니다. 임영웅 씨를 능가해야 이 정도 인기를 누릴 텐데, 임영웅 씨를 능가하는 거 여러분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혜성 씨라고 아실 거예요. 진혜성 씨가 미스터트롯 1기는 타 스타들이 됐는데 2기는 스타들이 안 나왔다,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가슴 먹먹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물론 그분들도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중들이 볼 때 미스터트롯 1기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도 훌륭하죠 라고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압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저도 경연에 나가봐서 알아요. 경연 자체를 도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박수 받을 일입니다. 내 노래를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또 질타를 받으면서 성장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경연에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겠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탑7이 돼서 활동을 하는 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다 존중하고 존경하나, 지금 임영웅 씨를 기준을 놓고 보자면 네, 임영웅 씨가 지금 그 중심에서 독보적이다는 거죠. 이 말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사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자,
들으셨어요? 부끄럽지도 않아 할 때 꺾어버리죠, 노래를. 촌스러웠나요? 아니죠. 무슨 촌스럽긴 도대체 뭐가 촌스러워요. 너무나 세련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영웅 씨 팬덤은 10대에서부터 100대까지가 있습니다. 임영웅 씨 팬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50, 60, 70들의 가수 아니냐 이러면서 효도 프레임까지 씌워버리는데, 그것은 임영웅 씨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가수를 보고 국민 가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낸 겁니다. 아니, 가수가 인기가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한때 철없던 시절 당황한 적 있지만, 한때 철없던 시절 당황한 적 있지만, 이 여유 보세요. 한때 철없던 시절 하는데 여러분, 이 그루브를 타는 것 보세요. 참 노래 잘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친한 작곡가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임영웅 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자기 지인 작곡가들도 임영웅 씨에게 굉장히 곡도 많이 보내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만큼 임영웅 씨에게 모든 작곡가가 곡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임영웅 씨는 정말 베스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소주 한 잔 마시고 때 잊었다. 소주 한 잔 마시고 때 잊었다.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렇게 젊은 청년이 임영웅 씨 노래에 저렇게 아기처럼 이렇게 제가 또 실시간 방송하면 저도 저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임영웅 씨는 모든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노래 진짜 잘하네요. 살마 하면서 살아. 살마 하면서 살아. 중저음 표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성문 하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성문 상합과 하합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바로 성대 위의 압력은 성문 상합, 성대 아래의 압력은 성문 하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문 하합은 호흡을 좀 지탱하는 힘, 내뿜는 힘, 이런 걸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이고요. 성문 상합은 빛깔을 말할 때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임영웅 씨가 이 성문 상합과 하합의 조화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 하합을 연습하는 것도 따로 있고 상합을 연습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상합을 연습하는 것들 중에는 허밍이라든지 오픈마우스 허밍이라든지 또 미라든지 이라든지 에라든지 이런 발음들로 스케일을 하면서 상합을 연습하게 되고, 혀 위치와 입 모양 등등으로 상합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만들 때 성문 상합을 많이 쓰죠. 그리고 호흡을 배울 때는 하합을 배워야 돼요. 성문 하합, 성대 아래의 압력, 그러니까 호흡 운동도 있고, 호흡도 여러분 아랫배만 당긴다 이것도 아닙니다. 윗배를 부풀리기만 해서 버티기만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갈비뼈를 쥐어 짤 수 있는 느낌도 배워야 되는데, 이 여러분 말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말해서 그래, 이게 몇 년 과정입니다. 대학 4년이 그냥 4년이 아니에요. 음대를 가려면 입시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빠르면 중학생부터 교육을 받겠죠. 그럼 6년 정도 교육을 받아서 대학에 갑니다. 또 4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겠죠. 그런데 또 완성이 안 되면 대학원까지 가겠죠. 그런데도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박사과정까지 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 장르가 깊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를 보면 정말 교과서처럼 하합과 상합의 조화가 너무나 좋아요. 세상을 믿었다, 나를 믿었다. 세상을 믿었다, 나를 믿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을 믿었다 할 때 선구전환을 살짝 시키면서 삑사리 같은 느낌으로 살짝 찍고 오죠.
이런데 여러분 이게 노래 맛을 살려주는 테크닉이잖아요. 특히 트롯에서 많이 쓰는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추억 묻은 친구야 또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또 믿었다 그 노래 좋은 것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번 임영웅 씨의 신곡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폴라로이드, 런던보이, 아비앙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트롯은 말해 뭐예요. 너무 좋았고 또 보금자리 같은 것은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돈도 백도 필요 없어 이러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는 여러분 임영웅 씨가 글로벌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포부를 뉴스에서까지도 밝혔기 때문에 제이보컬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진짜 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꿈에서도 여러분 제가 3일 전에 이틀 전인가요? 하여튼 꿈을 꿨는데 임영웅 씨의 신곡이 뉴스에서 공개가 된 거예요. 뉴스에서요. 꿈이니까. 그래서 제가 야, 임영웅은 역시 뉴스에서 임영웅 씨의 신곡을 홍보해 주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감탄하면서 깼는데 꿈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임영웅 씨의 이런 2집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냐면 임영웅 씨의 팬으로서는 사실 인내해야죠. 임영웅 씨가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좋은 곡으로 잘 다듬어서 나와야 되니까 인내해야겠죠. 임영웅 씨 팬으로서는. 그런데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임영웅 씨가 빨리 내줬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작곡가 지인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왜 이렇게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을까?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작곡가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임영웅 목소리는 말랑말랑해서 저기다 던져도 붙고 여기다 던져도 붙고 이렇게 상상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추상적이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임영웅의 목소리는 트롯을 부를 때도 적합하고 발라드 부를 때도 좋고 댄스곡을 부를 때도 좋고 힙합을 할 때도 뭐야 이거 새로운데? 좋고 또 EDM을 불렀더니 이건 또 뭐야 너무 신나잖아. 이렇게 되면서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해서 여기부터도 잘 붙고 저기부터도 잘 붙고 다 찰떡이다. 이러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의 표현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경 지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이 조금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랑말랑하게 작곡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랑말랑하기가 너무 이렇게 러블리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좀 이렇게 정제된 단어들을 써가면서 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련 같은 건 없어 후회 역시도 없다 미련 같은 건 없어 후회 역시도 없다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러한 부분에서 후회를 높은 음으로 한번 치고 내려오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음악의 다양성을 증폭시켜 주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해서 다이나믹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화성을 가지고 멜로디를 가진 마디를 음정의 변화 없이 또 박자의 변화 없이 부르게 되면 대중들은 실증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걸 너무나 잘 캐치를 해요.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음정을 바꿔가면서 노래를 계속해서 새롭게 부르고 있어요.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살다가 자, 그리고 임영웅 씨의 트레이드마크 시옷을 사내답게 살다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내답게 살다가 뭔지 아시겠죠? 사내가 아니라 쏴내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시옷의 치찰파찰음들이 더 감칠나게 나가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가 그냥 살을 못해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임영웅 씨가
실제로 말하는 것 봐도 발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다면 노래에서도 그냥 불렀을 땐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노래를 연구하다 보니 나는 이렇게 시옷에서 살짝 된 소리를 써야겠다. 시찰 파찰음들을 조금 더 써야겠다. 이러한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니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것은 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가야겠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산에 함께 갈 거다 갈 거다 산에 함께 갈 거다 갈 거다. 자, 이 부분도 갈 거다 할 때도 꺾기를 해서 쓰죠. 이렇게 산의 무대가 끝이 납니다. 제이브거리 여러분, 계속해서 임영웅 씨의 이런 명무대들을 분석 리뷰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임영웅 씨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시대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노래는 어떻게 해야 올드한 장르가 세련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는데요. 혹 제 영상을 가수 지망생들이나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다면 임영웅 씨를 그냥 그저 따라하는 것보다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리스트의 보이스가 어떻게 했을 때 빛이 나게 되는지, 이런 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의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예술이 참 어렵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잘 될 텐데 이게 또 예술 분야에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임영웅 씨한테 어울리는 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게 어울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테크닉은 이러한 보이스에게 빛을 발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테크닉은 나한테 더 잘 어울리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연구하면서 연습을 해가면서 분석을 하면서 완성을 시켜가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큰 자기의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임영웅 씨를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리뷰한 것들을 올려드릴 텐데, 그저 제가 임영웅 씨를 그저 응원하고 그저 칭찬한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 부분을 이렇게 좋게 말했을까, 왜 저렇게 상합과 하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것을 물음표를 던지면서 듣다 보시면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임영웅 씨 사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참 재미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신곡 혹은 정규 2집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옛날 곡도 이렇게나 잘 불러냈는데 대한민국의 슈퍼스타가 된 임영웅이 이 집도 당연히 잘 해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